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3일 날로 이제 비료에 대해서, 탭이나 비료에 대해서 제라늄은 어떤 비료를 줘야지 잘 자라고 아니면 튼튼하게 자라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하는 내용은 전부 다 정답은 아니고 경험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들을 때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료 종류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료를 어떤 걸 비료를 줬을 때 제라늄이 잘 자라든가 아니면 웃자라지 않고 잘 자라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쓰는 유기질 비료, 이거 탭이 오고 유기질 비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고형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고형, 이렇게 이 덩어리가 되어 있는 고형 비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기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탭이나 뭐 깻묵이나 이런 걸 갖다 모아가지고 갱단을 만들어서 그런 비료를 갖다가 유기질 비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깻묵이나 아니면 뭐 피마자 거름으로 만든 거름들, 이런 것들이 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라늄에는 어떤 비료가 좋냐 하면은, 제라늄을 키우기 전에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제라늄은 비료를 주거나 물을 줬을 때 입에 금방 흡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라늄에서 비료를 줘서 금방 흡수하기 때문에 제라늄에 비료를 줬을 때는 알비료를 줘야 되나, 물에 타서 주는 비료를 줘야 되나, 아니면은 유박 같은 유박 비료를 줘야 되나, 아니면 태비를 줘야 되나, 그렇게 아마 궁금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료를 사용했을 때 유박은 전부 다 깻묵으로 만든 겁니다. 유기질이라고, 유기질요. 깻묵이나 아니면은 뭐 어분이나 아니면 피마자 그걸 갖다가 기름 짜고 나온 찌꺼기로 만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뭐 태비는 소똥, 돼지똥을 갖다 발효시킨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질소 이상 칼슘을 정확히 갖고 구종 비료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료를 쓸 때 태비를 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라늄은 태비나 완전히 부숙되지 않는 비료를 줬을 때는 가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영향도 줄 수도 있고, 또 태비를 줬을 때는 비료 조절을 할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에 잘 녹고, 또 비료가 한 번에 탁 제라늄에 침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겨울철이나 해가 부족한 데나 아니면은 통풍이 덜 됐을 때 깻묵 비료구나 아니면은 태비를 줬을 때는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비는 주로 질소질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물에 타서 쓰는 비료 있습니다. 액상이라는 거, 이제 가루로 된 비료, 또 가루로 된 비료, 이렇게 물에서 타는 액상 비료들이 다 있습니다. 자, 액상 비료들은 또 뭐냐면은 보통 1000배에서 2000배의 물에 희석해 가지고 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줬을 때는 제라늄이나 금방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흐려진 날이거나 햇빛이 부족하고 그러면 금방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햇빛이 환기가 잘 되고 뭐 환경이 좋으면 액비를 줘도 괜찮은데, 가급적 액비를 많이 주면은 나무가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를 주는 것보다는 다른 걸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액비를 줬을 때는 우리가 환경이 좋거나 아니면 금방 비료가 나무에 흡수가 돼 가지고 금방 소화가 됐을 때는 괜찮은데, 흐리거나 빛이 부족하거나 환기가 덜 됐을 때는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를 줬을 때는 100 중에서 10%만 흡수하고 나머지 90% 물로 다 흡수 빼내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료 사다 보면 이렇게 노란 알맹이 비료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코팅된 비료, 이런 코팅된 비료, 이런 것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서서히 녹습니다. 비료들이 왜 이렇게 서서히 녹냐면은, 이 코팅이 된 비료들은 서서히 녹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에 아주 적합합니다. 제라늄 키우기는. 왜? 서서히 녹기 때문에 지가 자라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바로바로 녹은다 그러면은 이것도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팅된 비료, 멀티코트나 오스만 코트나 우리가 코팅된 비료들은 제라늄에 줬을 때는 흡수는 천천히 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왜? 서서히 녹으면서 오래까지 지속되니까. 자, 반대로 이렇게 코팅된 비료가 아니고 아이엔나이트나 이런 뭐 다이소에서 파는 뭐 파란 것들 잘 녹는 비료들이 있습니다. 수용성으로 그런 것들을 주면은 잘못되면은 뿌리에 닿거나 이 줄기에 바짝 뿌리 옆에 닿으면 잘못된 비료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바로 녹기 때문에 바로 흡수가 돼서 웃자람도 심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줄 때는 신중히 잘 줘야 됩니다. 뿌리하고 좀 멀리 떨어져 때 주고, 또 제라늄의 조기는 좀 안 맞습니다. 왜? 너무 빨리 녹아서 비료가 빨리 흡수가 돼서 잘못은 웃자람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줄 때 제라늄 비료를 줄 때는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고형비료, 이런 코팅된 비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발전돼 가지고 질소, 인삼, 카리가 똑같이 적용된 비료, 예를 들면 뭐 14, 14, 14라든지 뭐 3, 3, 3 그러듯이. 왜 그러냐면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질소, 인삼, 카리가 우리 비소 3요소입니다. 비료에. 자, 그러면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질소질 성분을 많이 주면 입이 풍성해지고, 입이 막 풍성해지고 덩치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인삼질 비료를 많이 주면 가액이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칼슘을 주는 비료를 많이 주면 줄기가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응용해 가지고 꽃피는 비료를 만든 것이 개화촉진제라는 그런 꽃피는 비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비료는 잘 줘야 본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민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비료를 잘못 줘서 나무들이 죽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줄 때는 서서히 녹는 비료, 한 번에 확 녹는 정보라 지속적으로 오래까지 가는 비료가 좋고, 속효성, 바로 흡수된 비료들은 우짜랄 수도 있고, 그 비료가 다 나무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성분을 이렇게 보면은 수용성인가, 이렇게 수용성, 물에 잘 녹는 비료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고행비료 서서히 녹는 건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살 때 보면은 수용성으로 잘 녹는 비료인가, 아니면은 이게 물에 잘 녹는 비료인가 안 녹는 비료인가, 그걸 구분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성분 표시 누가 말고 이 비료 성기를 사실 때 만약에 비료가 너무 잘 녹는 비료를 주면은 잘못은 뿌리가 닿으면은 뿌리에 해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서히 녹는 비료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코팅된 비료, 뭐 이렇게 비료를 이렇게 보면 코팅된 비료가 있습니다. 이 코팅된 기술이 이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나 들어오거나 아니면 캐나다 쪽에서 들어오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코팅된 기술이라는 게 이 코팅된 이 비료 성질을 이용해서, 성격을 이용해서 서서히 녹게 만듭니다. 6개월에 걸쳐서 녹는 것이 있고 3개월에 걸쳐서 녹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비료를 좋다는 이유가 서서히 녹기 때문에 식물이, 제라늄이 서서히 자기가 필요할 양만큼 빨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비료가 허실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료를 사용했을 때 수용성 비료나 액비 비료나 아니면 고형 비료나 그걸 구분을 해 가지고 식물한테 주면 좋습니다. 반대로 이 물에 잘 녹는 비료들은 관여식물이나 이파리 보는 식물에 주면 좋습니다. 왜? 이걸 주고 나면 입이 반질반질해집니다. 바로 흡수되고 웃자람도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파리 보는 것들은. 그런데 꽃피는 비료들은 질소질 성분이 많이 주면 잘못은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구매하거나 비료를 줄 때 그것도 염두에 두고 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끝으로 민간요법으로 나온 비료들은 줄 때 잘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율이 잘 안 맞거나 수치가 안 맞거나 그러면은 잘못은 웃자라거나 비료에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줄 때는 이제 보통 검증된 비료,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멀티코트나 아니면 뭐 오스만 코트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성분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오래 지속적으로 오래되어 있는 비료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비료 어떤 비료를 쓰면 좋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